이재명 대표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최근에 말했죠. 전현직 중진 의원에게 직접 불출마 권유, 전화든 면담이든 이걸 한 걸 두고 반발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불거진 게 바로 과거 잘 알았던 문학진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사례일 겁니다. 어제 오늘 야권 언론들까지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이 꼴찌 나왔습니다 이랬어요. 형님 10%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응? 이렇게 얘기해서 현지 사정하고는 전혀 다른 수치다. 당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경기도 팀에서 비선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식의 의혹 제기인데요. 거기 그분들을 제끼고 꼽겠다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정진상 씨가 알고 그런 분들이죠. 그런 식의 공천을 저는 보면서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상 씨 같은 분이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열음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이 대표 스스로도 이런 비선 개입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밤이었나요? 권노갑, 정대철 등 야권의 원로들이 정체불명의 비선의 공천 개입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최근에 저런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곳에서 지금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이게 뭐 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 이제 경기도시개발공사 부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지도가 31% 나오고 본인은 10%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분들은 11%가 나왔다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보니까 문학진 전 의원은 그래도 여기 국회의원도 꽤 오래 했고, 그래서 이름이 꽤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명도가 적게 나올까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기도시개발공사 부사장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듣는 분인데 이런 분이 31%나 나왔다? 좀 이게 고개가 갸웃거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 당에서 정한 게 뭐냐면 20% 차이가 날 때, 즉 1등과 2등이 20%포인트 차이 날 때 그때는 그냥 이 1등으로 전략 공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딱 20%포인트입니다. 1등과 2등 차이가. 그러니까 본인이 듣기로는 이게 당에서 알아보니까 당에서는 이런 조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도대체 어디서 조사한 거냐라는 이제 의문을 표명했고, 그게 이제 지금 소위 이제 정진상 팀이라고 하는 이 정진상 씨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팀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공천에 어떤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공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놓고 볼 때도 좀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문학진 전 의원은 꽤 오래 국회의원을 했고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명도는 꽤 나올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10%밖에 안 나오는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그냥 헛소문은 아닐 텐데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적인 라인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이 쏘아올린 걸 야권 원로들도 받아서 이거 정체불명의 비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다음 화면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장동식 공천 아니냐, 민주당의 공천. 이재명 대표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물론 뭐 정진상 전 실장이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긴 하지만 옥중 공천처럼 가고 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야권 사정이 좀 밝으시잖아요. 이게 대장동식 공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야권 언론들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식 공천이란 말 뜻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묵인하에 정진상 씨가 다 하는 이런 것이 대장동 사건에 드러나는 사항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당의 공천에서도 대장동처럼 재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석 작년 5월인가요? 4월에 보석이 되고 난 이후에 당에 돌아와서 그런 일을 하더라 하는 소위 뭐 아직까지는 카드라 통신에 불과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야말로 어떤 경기
뭐 대한주택공사도 아니고 뭐 국토부의 어떤 그런 큰 공사 사장도 아니고 경기도의 주택공사 부사장, 사장도 예. 아닌 부사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압도적 20%를 차이 나는 그런 어떤 득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가질 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더군다나 방금 얘기했었습니다만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도 모르는 그런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과연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실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기법상으로 보면 주민등록상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통신사 데이터의 주소 변경만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어떤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비슷한 어떤 술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풍문조차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만약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마 경기도의 공천 과정에서 또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친문 쪽이 훨씬 많거든요. 경기도 쪽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계라든지 문재인계라든지 이런 국회의원들 지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당 원로들이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오늘 다시 한번 익숙한 이름을 한 번 더 꺼냈습니다. 자기가 해봤더니 자기하고 전 광주시장 했던 사람하고가 뭐 비슷하게 둘이 1위로 나오고 저기는 그런데 뭐 형님이 꼴찌라 근데 워낙 또 저 이재명 대표하고 문학진이 가까웠어. 경선은 붙여줘야지 찐명 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강한 불만을 가지고 찐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진상이하고 아주 아삼육이 돼가지고. 시참말 아삼육 진짜 정진상 전 실장과 친한 사람 꽂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유 전 사무총장 이 얘기인데 그 정혁진 변호사님 결국 이제 대장동 사업이든 그 이번 공천 작업이든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직접 전화를 하긴 했지만 뒤로 좀 빠져 있고 정진상 라인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뭐 대장동식 공천, 옥중 공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장동식이든 백현동식이든 뭐든지 간에 그 공소장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요. 100% 정진상 씨가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의 거의 아바타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굳은 일 무슨 험한 일은 다 정진상한테 쓱 밀어넣는 그런 식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의 공천도 이와 같은 대장동 백현동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부터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태준 씨가 어떤 분인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69년생인데요. 정진상 씨가 68년생이니까 거의 뭐 친구처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태준 씨가 2004년부터 12년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는데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나? 문학진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학진 의원은 더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2012년까지 문학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을 했는데 13년에 어디로 가느냐?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로 가요. 그러니까 그때 성남시장이 누구였는가? 이재명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정책실장이며 뭐며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정진상 씨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2019년도에 GH로 가가지고 안태준 씨가 거기서 본부장도 하고 부사장도 하고 사장 직무대행까지 이렇게 쭉 한 걸 보니까 굉장히 정진상 씨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오랫동안 굉장히 가까웠다. 처음에는 문학진 의원을 모시다가 이제는 정진상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기 충분하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시스템 공천 이야기하지만 그 민주당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진상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진상 시스템. 어쨌든 뭐 의혹 제기잖아요. 이 정진상 전 실장의 입김이 공천에도 작용하는 거 아닌가. 당의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문 의원은? 나는 경기도는 자체를 몰라요. 경기도 팀 자체를 모르세요? 네, 모른다고. 그럼 전화로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네? 문학진 의원. 문학진 의원은 당의 다른 단위에서 연락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략공관에서는 경기도 광주에 대해서 전화를 돌려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경기도라는 얘기는 한 바가 없어요. 경기도 팀이 공천에 좀 영향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전혀 없다고요? 예, 예, 영향이? 예. 위원장님 네. 오늘 그럼 회의는 끝나고 브리핑은 예. 언제쯤 하실까요? 좀 바로 끝나고 합니다. 2층에서 할게요. 2층에서. 안규백 위원장 전혀 아니라고 하고 뭐 정체불명의 비선 실세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이제 본질은 뭐냐면 공천 초반 과정부터 이렇게 파열음이 불거지는 건 이 대표로서도 꽤 부담일 텐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냥 이제 공천을 준비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시는 분은 뭐 재선, 3선, 5선이 아니고 낙마라든지 좀 이제 컷오프 됐을 때는 억울함이 당연한 겁니다. 이제 다른 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하지만 경선 시기나 총선 시기가 되면 굴뚝 자체도 만드는 것이 이 바닥 자체인데 예. 문제는 억울하고 그러면 저는 당내에서 일단 재심이라든지 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친하거든요. 문학진 전 의원이. 그러면 이런 경로를 조금 이제 비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저런 억울함을 어떻게 보면 풍문을 넘어서 확실하지 않은 루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로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저것이 자칫 전체적인 시스템 공천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전략 공천과 공관위가 따로 분리되기도 하고 상호 교류도 하면서 지도부와 상호 교류를 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정진상 물론 그분이 지금은 막 이재명 대표 사당하라고 놀리는데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꼭두각시당인데 그러면 정진상 실체가 정말로 공천을 한다고 하면 예.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전략위원회 자체에서 회의 자체에서 어떻게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 거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든 야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안타까운 게 저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 정도는 되지만 저걸 대장동식이라고 하면 대장동을 어떤 그 공천인지 모르겠어요. 대장동식 하면 화천대유를 비교하면 뭐 곽상도, 박영수 그러면 뭐 국민의힘 을 영입했다든지 혹은 뭐 검찰 출신 친윤 검사통을 영입했다고 하면 대장동식 공천이 맞겠지만 어떤 문제 제기와 다르잖아요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 아닌 공격을 하니까 이게 조금 저는 이 공천 과정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당내에서 좀 해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비선이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친명들만 똘똘 뭉쳐서 공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또 하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어제 정확히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러니까 친명들이 주축이 된 심야회의를 열어서 일부 의원들 공천 배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오늘 국민의힘은 이걸 공격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저 노웅래가 마포가 민주당 승리의 필승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만 혼자 싸우지 않게 외롭게 혼자 싸우지 않고 우리 같이 싸울 수 있어 싸워서 출마 요구 받으십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뻔뻔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 기동민 의원, 비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 논의를 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누가 누굴 자릅니까? 그 정도 자르면 본인 방탄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방탄은 나눌 수 없다라는 상황은 정말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의 공격. 일단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제 밤이었습니다. 밤늦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조정식, 김병기, 정성호, 박찬대 친명 핵심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노웅래 의원과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공천 배제를 논의했다. 일단 당은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 누가 누굴 비판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13일 날 저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대표실이나 이런 데서 하면 여러 가지 기자들도 있고 또 시선이 있으니까 회관에 누구 사무실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게 이제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오늘 김병기 이 부총장 같은 경우는 뭐 5번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여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요,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부총장 같은 경우는 뭐 이분들은 당의 공식 라인이니까 뭐 만날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문제는 정성호, 박찬대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게 자체가 저는 이제 상당히 문제다. 왜냐? 예. 이 두 분들은요, 지금 박찬대 의원은 최고위원 뭐 지도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빠졌잖아요. 그러게요. 본인이 왜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성호 의원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개인 어떤 이 뭐 텔레그램, SNS로 이 징계 문제 뭐 이런 것도 논의하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본인이 이 당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핵심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에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전략공천위원회, 뭐 조직이 다 있습니다. 뭐 입만 열면 다 시스템 공천이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정작 지금 공천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여기서 논의했다는 게 바로 노웅래의원에 대한 이제 컷오프 문제죠. 지금 뭐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특히 노영민 의원, 지금 이 노웅래 의원은 바로 이게 있은 그 다음 날, 14일 날 본인이 갑자기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본인을 컷오프 시키면 나는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본인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공교롭죠. 13일 날 여기서 컷오프 되는 걸로 논의가 됐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노웅래 의원은 정치 검찰의 탄압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노웅래 의원은 저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출마 선언을 하고 본인은 또 이 컷오프 시키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연관성들이 쭉 이야기 보면 과연 이 모임이 없었던가? 그리고 그동안 정성호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했던 것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따져봐서는 아마 지금 실질적인 공천은 바로 이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 진위 여부는 좀 더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현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앞서 잠깐 화면에 나갔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당시 병상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저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내용, 현근택 부원장 관련 그 징계 여부를 왜 당 공식 직함도 없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논의하냐, 이 부분도 저것도 비선 아니냐, 당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정성호 의원도 왜 직함도 없는데 이 공천 관련 지도부 회의에 참석했냐, 동아일보 보도가 맞다면 뭐 이런 얘기인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오늘 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저 보도를 인용해서 공교 포인트로 삼은 게 아니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출마하는데 노웅래 의원 불출마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냐, 혹은 구자령 비대위원 얘기는 누가 누굴 자르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구자령 비대위원은 지금 총선하고 대선 좀 헷갈리시는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 의원 컷오프면 저도 오늘 청년이 차원에서 지도부와 만났어요. 그럼 제가 뭐 비선이고 우리가 비선이 되나요? 그럼 방송 주제 관련해서 오늘 토의했나,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 의원들끼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지도부 회의 자체란 네이밍 자체가 틀렸죠. 지도부 회의는 최소한 뭐 최고위원 몇 명은 더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재명 대표를 뺀 지도부가 뭐 공천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는 또 뉴스가 언론에서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문제 제기나 뭐 할 수 있는데 저것이 곧 사법 리스크 의원을 컷오프 시켰다. 물론 뭐 그 주제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기서 만약에 공천이 이루어지면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민주당 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구자령 비대위원 또 경험하지 못하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이렇게 본인이 추측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던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런 부분은 최소한 기자분들이 좀 더 취재해 보십시오라고 한번 질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것을 사법 리스크에서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하니까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안 오르는 거겠죠.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고민이나 본인들의 전략을 가지고 총선에 임해야지 무조건 야당 흠집 내기, 이재명 흠집 내기로서는 여당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저는 제한된다는 말씀. 근데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래 뭐 보도 내용을 빼더라도 본인이 지금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 나가는데 누군가 또 다른 의원이 재판받고 있다고 그걸 공천 배제할 수 있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다 케이스마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걸로 인해서 재판,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도 검찰의 주장이 100%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유동규 이분도 사실은 대장동 700억 주인은 유동규라 해서 1년 동안 감옥 가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또 출마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무죄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국민적인 시각 눈높이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컷오프 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시 이 주제 비슷하게 좀 질문 드릴 게 있으니까 일단 중간 잠깐만 정리하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이 찐명들, 친명 핵심들의 심야 회의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들과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어요. 이 논의 자체에 대한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새롭게 자막이 들어온 걸 보면 여기 본인이 이제 의제 테이블에 올라간 노웅래 의원 얘기는 만약에 동아일보 보도대로 비공식 모임에서 특정 후보 논의는 밀실론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시스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하고 밀실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러려니 하리라고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진짜 시스템인 줄 알았냐?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아무리 서재원 그 대변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노웅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욕하느냐. 나 정도 되면 충분히 나가서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정도의 혐의 가지고 아직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나를 공천을 갖다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노웅래 의원은 급하지 않겠습니까? 노웅래 의원이 지금 왜 구속되지 않고 있습니까? 다 국회의원 배지 때문이잖아요. 그 방탄 때문에 아직 구속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소중한 그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봐도 아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자기는 공천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저 보도 나가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당사자들 반발이 꽤 거센데요.